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병원은 과거 윤석열 인수위에 강남 논현동의 비공식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건강보험 정책 등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공한 공간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자생한방병원 본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원내 탕전실을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규모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렇게.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신 씨의 혐의에 1호기 탑승 관련 내용뿐 아니라 횡령 배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가족 회사끼리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금 조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까지 2년 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몇몇 언론사가 바로 이때부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때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때까지 자생한방병원이 수상한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2020년 1월 자생한방병원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끼리 35억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35억 원을 빌린 회사는 돈을 갚지 않고 2022년 돌연 법인을 청산합니다. 자생한방병원 일가 회사는 또 2020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에 걸쳐 둘째 딸 신모 씨의 회사에 약 9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역시 갚지 않고 법인을 청산했습니다. 청산하면서 법인이 빌린 돈은 손실 처리를 하고 갚지 않은 채 회계상 정리가 됩니다. 특검은 가족 회사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안 갚는 방식으로 125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 2020년 초부터 대선이 끝난 2022년 중순까지 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신 씨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자생한방병원 차녀이자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신 씨를 소환해 100억 원대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 가족 회사들이 동원된 만큼 병원 이사장 등의 공모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저는 이 사건 자생한방병원도 서희건설과 아주 굉장히 어떤 평행선 같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이자 끝까지 유일한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갑니다. 그럼 정말 핵심 보직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자생한방병원의 사위인 이원모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물론 총선까지도 출마하고, 이 모든 것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처가이죠. 서희건설과 그리고 이 자생한방병원도 이런 모종의 윤석열 정권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어떤 이권에 어떤 그런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서희건설 한 분뿐만 아니라 자생한방병원에서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권 차원의 어떤 일종의 정경유착이죠. 또다시 윤석열이 저지른 추악한 악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권력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국민의 삶과 공적 자원을 갉아먹어왔다는 의혹들인 것인데요. 자생한 방병원이 인수위에 비공식 사무공간을 제공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대가성 특혜 의심이 제기된 점과 관련 인물의 가족회사에서 거액의 자금 흐름이 포착된 정황 역시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했다는 논란마저 나왔으며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이 모든 문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자료를 취재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있어 정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자생한 방병원과 인수위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대선 직후 인수위 인사검증팀의 비공식 사무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에 마련됐다는데요. 이 비공식 사무실은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자생한 방병원이 소유한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인사검증팀이 그 공간에서 활동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생한 방병원 측 관계자와 내부자들의 진술은 그 사무실의 존재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원모 등이 자주 출입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 절차의 중심부인 인수위 사무실이 민간 이익 집단의 물리적 공간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언제든 이해 충돌의 소지를 낳는데요. 그렇기에 그런 공간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후 정부 정책과 연결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검은 자생한 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을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다. 원해탕 전시를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 방병원이 규모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라며 이러한 점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과거 윤석열 인수위에 강남 논현동의 비공식 사무실까지 제공했습니다. 특검은 그 대가로 건강보험 정책 등 특혜를 받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공한 공간은 인수위원회 비공식 사무실로 쓰였습니다. 공식 인수위 집무실인 종로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과는 많이 떨어진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건물은 자생한방병원의 관계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 사무실이 있던 빌딩입니다. 자생한방병원 본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그 자생 사무실이 있는 건물인 거예요? 네, 이 건물도 그렇고 서쪽 건물도 그렇고. 아, 그럼 다 자생분들? 예, 야채가 많은 건물. 선생님도 오셔갖고 강의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 등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한방병원에 유리하게 바뀐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천수근이라는 약재가 인정된 덕분에 국민들께서 낸 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익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에요. 원해탕 전시를 갖고 있는 게 전국에 한 16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규모상으로 사실상 이권을 독점한 것이다. 이렇게 이에 자생한방병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특검 수사로 밝혀진 사실은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자생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관계사들에서 약 100억 원 안팎의 자금 흐름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JST1으로부터 장기간 대여된 약 90억 원이 자생바이오를 거쳐 청산되는 과정에서 회계상 처리로 소거되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런 거래 구조는 외부에서 보면 자금의 은닉 혹은 비자금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한 2021년 6월부터 선거가 있었던 이듬해 3월 사이 자생바이오를 거친 자금 90억 원 중 60억 원이 집중적으로 대여된 점이나 관련 인물이 윤석열에게 2천만 원을 후원한 상황까지 드러나며 해당 자금의 일부가 정치적 목적에 쓰였다는 의혹이 생기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자금이 선거 자금이나 친분을 통한 특혜의 명목으로 쓰였다면
이는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가 아니라 공적 자원과 정치 권력의 부적절한 결탁 문제입니다. 윤석열의 또 다른 권력형 비리의 일각이 드러나는 것인데요.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은 자생 측 관계자가 대통령 전용기의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했다는 점입니다. 별도 직책이 없는 민간인 신분이던 이원모의 부인 신 씨가 2022년 윤석열의 해외 순방 시 전용기에 동행했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순방 전에 신 씨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까지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관용 여권까지 발급받고 사전 답사까지 다녀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선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권력 주변 인사들이 공적 자원을 자신들의 연줄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보인 행태에서 전형적인 이해 충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 조사 결과 해당 요양원은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정황이 확인되어 10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약 14억 4천만 원 규모의 요양급여가 부정으로 청구됐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보험으로 충당되는 공적 자원인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하는 김건희 일가의 역겨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권력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비판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우려스러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인수위 사무실 제공이라는 물리적 연결, 자금의 복잡한 이동과 청산 처리, 대통령 전용기 동행과 관용 여권 발급 의혹, 그리고 공적 요양급여의 부정 집행 의혹은 도저히 우연의 연속으로 치부할 수 없는 연관성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황들은 공적 권력이 민간 이익과 결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심지어 그 민간 이익 집단이 이원모라는 윤석열 부부와의 오랜 개인적인 인연을 가진 인물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 더더욱 의혹을 증폭시킵니다.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대선 캠프에도 소속되어 있었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는데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던 그 이원모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드러난 정황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역겨운 욕망을 더더욱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사용된 공적 자금은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며 인수위 사무실 제공에 대한 정황 역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의혹 제기 단계가 아니라 검증과 조치의 단계입니다. 그렇기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단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국장님, 제가 첫째 날 국감에서 현 의료 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 용퇴 말씀드렸는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건 다 좀 제가 결정하거나 하기는 마이크 좀 가까이 어렵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오늘 증인분들 죄송하지만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입쪽에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도 보니까 이제 몇몇 기관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네, 국감 때 첫째 날, 두 번째 날 말씀하신 변함이 없다고 알고요. 저는 의대 정원 증원이나 국민연금 계획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귤하이지라고 아시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장관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 삭감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용산의 입김으로 이 두 정책 모두 변질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파문을 가져온 2,000명 증원, 국민은 여전히 왜 2,000명을 고집하는지, 왜 밀어붙여서 이 대란을 만들고 있는지 숱한 의구심만 남기고 불신은 굉장히 높아지만 가고 있습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야심차게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가반 참여 보장을 제안했지만 병역을 제한 의사단체 참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단체 누구도 정부를 그리고 대통령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보정심 산하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의 다수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신뢰 회복만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회복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그리고 겨울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윤석열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장관님, 50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네, 기억을- 진영 장관이십니다. 왜 그만두셨는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바른 길로 가도록 보좌해야 합니다.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 테러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국무위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정간 신뢰회복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 사과 필요성을 직원 그리고 진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모수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더라도 공론화 결과는 송두리째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재정 안정에만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은 자동 삭감 장치, 보험료율, 차등 증상 등 차등 인상 등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 삭감, 차등 보험료까지 한다면 정상적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동 삭감 장치와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철회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 두 가지는 작년 10월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예, 저희가 그걸 처리할 제안을 계획이 하셔 없으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자동차 보험 약칭 관련해서 심평원 국정감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예. 네, 인증된 6개 원외 탕전실 약칭만 인정하는 것인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심평원 결정은 국토부 고시도 반하고 이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일방적 도중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탕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외 탕전실별 보험 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차 없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따라서 복지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도대체 뒷배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답변 다 하셨고요. 약진 보험급여 청구 금액을 볼 때마다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원외 탕전시별 보험 청구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여지책으로 한개 인증 원외 탕전실만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현황과 청구액을 보니 자생이 압도적입니다. 의료기관 중 한개 원외 탕전실만 이용되는 의료기관이 5월에 70.6%, 8월은 8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구 금액은 60% 전후를 입니다. 이 가운데 자생으로 추정되는 원외 탕전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간수별로 51%이고요. 청구 금액은 58%로 매월 43억 이상이 자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화끈하게 밀어주기 도덕행정의 뒷배는 이들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민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고 충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밀어주고 어떤 이상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 개혁은 이제 그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